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주주총회가 3월 말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6주 전으로 하면 2월 초에 회사는 재무제표를 이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무제표가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3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공시로 30% 변동공시를 해야 되고요. 이거 연결을 대상인 회사는 연결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실적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회사들, 그러니까 실적 공시한 내용이 재밌는 회사들을 좀 추려봤고요. 자, 첫 번째로 영리머 소프트랩입니다. 이 회사는 ERP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ERP 하면 아, 많이 아시는 게 도전 맞아. 디지털이고요. 그리고 영림원도 제법 큰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음, 550억이고 영업이익이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10%가 좀 어, 안 되네요. 5% 정도 되네요. 아니, 5%는 됩니다. 영업이익이 30억 아니에요? 30억? 30억이요. 그러니까요. 아, 그게 5%. 300억이라고 영업이익이 해서 깜짝 놀랐네. 영업이익이 5% 정도 되고 손익은 33억 이렇게 되고요. 하나 재밌는 건 이제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4%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55%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밑에 보시면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직원들 와, 다 같이 여행을 음. 다녀왔다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기재를 하시는 바람에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요. 보통은 저렇게 그 전체 직원이 연수를 다녀오더라도 저렇게 안 적거든요. 복리후생비의 증가, 뭐, 이렇게 기재를 그래서 하는데, 환관비가 증가되니까. 그리고 상가비 증가, 뭐, 음, 복리후생비 증가, 이렇게 기재하고 많은데, 음, 이게 또 특이하게도 대놓고 저렇게 적으셔가지고, 다들, 아이씨, 이게 뭐냐. 직원들은 놀러 다니고, 씨, 뭐냐. 그렇게 이슈가 좀 됐던 그런 실적 발표였고요. 그 근데, 직원이 한 400명 되는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음, 놀러 갈 수 있고, 직원들이 3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뭐, 연습할 수 있는데, 하나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공시하시는 분이 왜 저렇게 적었을까? 그러니까 요 2월 10 며칠, 요때 막 보도 막 뿌린 거 아니에요? 전 직원 해외 연수? 이거 나온 다음에 보도가 막 나온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음, 어, 전 직원이 해외 간 거는 작년에 음, 갔던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면요. 음. 자, 윤미원 30년 해외 연수, 이게 2023년 11월 16일 날, 창립 오사카를 기념일 뭐, 가셨습니다. 창립 기념일 날, 네, 이제, 오사카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놀다 오셨다. 이고요. 음, 그 다음 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이제 그 즈음에서 뉴스가 음, 저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이제 30년 기념해서 음, 우리 회사 이렇게 컸다. 그리고 이익도 제법 나고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 뭐 큰 음. 문제는 없는데 저는 하나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에 꼭 저렇게 대놓고 해외, 적었어야 되냐. 뭐, 음영 처리로 안 적은 게 다행이네. 아니, 근데, 야, 400명이 한 번 해외 연수를 한번 가면, 이게 못해도 오사카면 그래도 좀 회사니까, 전 세계, 300명이 넘으면 전 세계를 띄우니까, 그래도 1인당 한 3, 400만 원 정도, 300만 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몇 박 며칠로 그렇죠? 갔는지 몰라도. 아니네, 여기 11일 9일부터 14일까지면은 한 4박, 5박 6일 정도 갔다 왔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400만 원 이상은 썼을 건데, 그럼 한 10매각씩 썼네. 단기 뭐 수익의 한 절반은 이거 한 건으로 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해외 연수 간다고 한 10억 썼을 거고 30년 그렇죠, 그렇죠. 기념일이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뭐 좀 뿌리고 했을 거니까 다 그렇죠. 합치면 한 한 15억, 15, 20억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여기 사장님이 화통하시네.
저 그럴 수 있다고 부럽습니다. 봐요. 저게, 아, 저도 좀, 저걸 통해서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꼭 저렇게 적었어야 되지. 공시에, 예. 아, 뭐, 그, 이게 이제, 그쵸. 저희가 IR 담당자, 공시 담당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IR 그리고 공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회사에 취직을 해서 도제 형식으로 그쵸. 배우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위에 분 그러니까 뭐 사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사수 되는 분이 갑자기 회사를 나갈 수도 있고 사수분이 그쵸. 남을 가르칠 만큼의 실력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노하우라든지 지식이 전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런 것도 조금만 더 신경 썼다 그러면 이렇게 노이즈를 안 만들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솔직한 친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우리 놀러 갔다 와서 많이 썼다. 이런 거. 뭐라고 적으셨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마케팅이나 독립유생비나 마케팅 뭐 이렇게 썼겠죠. 아니면 좀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더 두리뭉실하게 쓰려면 판관비나 뭐 이렇게 쓰죠. 이게 계정별로 이제 이게 계정별로 쓰는데 네, 여행은 뭐 아니 뭐 그렇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 영림은 이게 맞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ERP, 더존 ERP, 영림원, 셉 여기 3위 안에 들은 그 영림원 네, 맞죠? 여기. 맞습니다. 음, 제가 알기로 국내 ERP로는 그 도전 1등이고 그렇죠. 영림원이 그리고 몇 등인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국내 ERP 몇 개 없잖아요. 그 삼성 SDS인가 SDI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얘들은 지들 계열사만 쓰는 거 아니에요? 자체 팔긴 ERP 하더라고요. 자체 예전에 제가 있던 회사에서 ERP 바꿀 때 삼성에서 음. 하는 것도 가지고 오는 걸, 설치하는 걸 갖다 검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팔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거 막 쓰다 보니까 이제 야 있는 거 그냥 갖다 좀 팔아봐라 그렇죠. SDI한테 팔아봐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누가 삽니까? 잘 안 사고 차라리 그걸 할 거면은 이제 셉을 많이 쓰죠. 셉을 이제 해외나 이런 걸 많이 쓰니까. 근데 용림원도 이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중소형 회사들은 거의 한 7, 80%는 저기 버전 ERP로 그레이드가 나눴지만 아이유를 쓰든 아이큐브를 쓰든 아니면 뭐 위하고 요즘은 조그만 거는 이제 위하고로 이제 조그만 회사들은 스마트 A가 없어지고 위하고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같고 하여튼 잘 되길 바랍니다. 영님 화이팅입니다. 네, 잠깐만요. 그리고 다음은 아스트인데요. 여기도 되게 재밌는 게 아스트의 최대 주주를 상대로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감자합니다. 무상 감자. 보통은 이제 회사가 망하면 감자를 하는데 전체 주주에 대해서 균등 감자를 하기 때문에 망했다. 다들 있던 주식이 사라졌다 이러면서 되게 주가도 많이 빠지고 이런 경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전 최대 주주의 소유 주식 전체에 대해서 불균등 감자를 진행을 하는 그런 재밌는 이슈, 재밌는 그런 공시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스트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스트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동체 개조를 주로 하는 그런 회사고요. 제가 알기로 이 회사가 보잉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부품도 납품을 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이제 어떻게 망했냐? 아니, 망했다는 표현 죄송한데 회사가 이제 사채를 발행을 했고 나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이렇게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갚을 돈이 없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채 원리금 미지급에 대한 이자 아니 그 공시도 나오고 그랬던 경우고요. 혹시 이런 적 본 적 있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아스트가 저 경남 사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아스트를 좀 알죠? 예, 좀 압니다. 왜냐면 뭐 그분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감사인을 압니다.
요거 의견 거절 중 감사인도 압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죽기 전에도 한번 물어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 의견을 거절을 주면 반기부터 터진 거거든요.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반기 보고서 나가기 전에 벌써 이제 그 은행에서 예, 그, 그 이 부도바생 띄우고 뭐 사채 원리금 띄웠기 때문에 아니 이걸 반기 적용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라스트. 근데 결국은 공시 나온 거는 이제 뭐 몇천만 원. 이 나온 거는 막다 못해서 몇천만 원인데, 야, 이게 아까 보신 거는 전 최대주주가 지분율이 0.87%밖에 없다라는 거는 사주가 아니고 그냥 뭐 최대주주인데 이 정도면 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참, 그런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경남 사천에 있는 아름다운 아스트.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게, 김희원? 김희원은 최대 주주인데, 이분이 2000, 잠시만요.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지분율이 10.9%고요. 네. 2022년도 말 기준으로는 지분율이 10.7%입니다. 이러다 음,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10%쯤 되는 것 같고, 그 전부 다를 한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를 자기 한 주식 중에 거네요. 일부만 이제 네. 일부 이 정도 갖고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왜 요것만 하지? 할 거면은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되겠어요 이게 일단 밤다 그냥 해봤자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36만 8천 주 40만 주가 안 되면은 네. 초보 해봤자 0.8천 40만 주 해봤자 얼마 된다고 6, 2022년 말 기준으로는 280만 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음, 30만 주니까 대충 자기 가지고 있는 중에서 한 15% 정도 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이게 그냥 이거는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뭐 이런 거라도 몇 억이라도 이렇게 내놓는 게 뭐 자기 돈 내놓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차피 있는 거에 좀 흡조가 되는 일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아직 좀그 현재 감사인도 이거를 의견은 반기 의견 어차피 회사에서 부도 처리가 됐기 때문에 반기 의견 거절이 나갔기 때문에 옹기는 무조건 의견 거절입니다. 반기 의견 거절을 주고 옹기에 적용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감사인이 금감을 사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유도 명확하고 그 회사가 제가 알기로 한 몇 달 동안 사천에서 회계팀이 감사인 팀이 몇 달 동안 이제 상주하면서 열심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름다운 아스트.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나왔고, 저거는 은행에 대출 못 갚아가지고 부도난 거하고 동일한 거고, 아마 공시를 찾아보면 은행에 빌린 돈도 못 갚았다 나올 것 같아요. 그 예, 상황에서 예, 맞습니다. 적정을 줄 수는 없죠.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이고, 이 아스트가, 여기가 아마 은행 그걸 건데요. 은행에서 공시할 때 증빙 자료가 아마 여기 은행 파산 신청인가? 여기에 나왔을 때 아마 공시 자료를 오픈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좀 이게 이 친구가 반기금 들금 거절 상장 채권 올리금 미지급 아 이전에가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음, 나오진 않았네요. 채권자 집회도 나오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왜 지난번에 어떤 아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까봤더니 첨부 자료로 은행 어느 지점에서 뭐 몇천만 원 못 갚게 부도가 났어요라는 증빙을 주더라. 그렇죠 요즘엔 그렇죠 부도 증빙도 있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7월 14일 날 채권은행에 대한 관리절차 개시 신청을 했네요. 그러니까 7월 14일부터 이제 요 바로 이전부터 계속 이제 원리금 갚지 못했고 뭐 그런 부분
있었네. 어찌됐건 뭐, 그것도 하고 가야죠. 이 회사는 우선, 그쵸, 그쵸. 이제 회생계획 바로 들어가겠죠. 의견 거절은 뭐 정해져 있는 거고, 의견 거절은 정해져 있는 거지만, 바로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입니다. 이게 이제 방위도 올려 있고, 경남 사천에 있는 게, 그, 대한항공이라든지, 그 항공 쪽 회사들이 사천 쪽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4개인가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항공산업이 저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 그 저 부분 같아도 제가 바로 조금 더 뭐, 설명을 드리면 사천에 항공산업단지라고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아, 카이도 있고요. 아스트 그제 있고 이렇게 있고 거기 사천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천 음, 옆에 뭐가 있죠? 저 삼천포가 우주 있습니다. 발사는, 삼천포가 있죠. 네, 그 옆에 진주가 있죠. 진주. 진주에 뭐가 있어요? 그 뭐야, 해군인가? 해군 그거 아니에요? 해군 사령부? 공군 공군 그 훈련소가 거기 있고요. 진주에. 진주에? 예. 해군 사령부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진주? 해군은 거기 그 진해. 그렇지. 진해군. 그래서 사천에서 아, 항공산업단지 그 산단 만들어가지고 아, 그렇게 지금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공 산업이 그렇게 솔직히 그 선도 그룹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그 미국 그 뭐 인도네시아에다가 뭐 전투기도 팔고 뭐 한다고 해도 그런 거라서 아직 이런 회사 아스트나 이런 항공 관련 회사들이 그냥 쉽게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걸 내비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난티인데요. 아난티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호텔, 리조트 운영하는 음, 회사고 그렇지. 럭셔리 호텔 리조트 운영하는 데인 줄 알았지만 매출액이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매출액이 9천억 정도, 작년에 3천억 정도고요. 무려 5천억이 늘었습니다. 5,700억이 늘었는데 저거는 그 빌라도주 아난티라고 저 밑에 경남, 부산 옆에 어, 기장 그쪽에 이제 럭셔리 그 호텔 오픈하면서 분양한 수익이 일시에 들어와서 그렇고 보통은 한 3천억 내외의 매출액이 나오는 회사고요. 영업이익이 2,700억 나왔습니다. 작년에 1,100억.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이제 1년에 1,000억 정도를 버는 영업이익으로 1,000억 정도 버는 그런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동네입니다. 이게 어, 그 제가 알기로 아난티 이제 여기가 호텔이 많을 거잖아요. 가평인가 이쪽에도 어디 있는데 거기도 되게 좋은 곳이고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는 다들 이제 그렇죠. 서민이 없이 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어디 뭐 신라 호텔 아니면 뭐 대면 콘도 이런 데 간다 그러면 음, 그냥 뭐 갔다 와라 알았다 음. 그러는데 아난티 간다 그러면 이걸 휴가를 어. 내고라도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하더라고요. 아니, 참고로 이 아난티는 주주총회를 부산에 있는 아난티에서 자기들 거기서 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주 3번 가야 되는 건가? 그 그러면, 저희도 초대는 받았는데 못 갔잖아요. 안 간 거지만. 근데, 그게 얘기 듣기로는 홍채 좋으신 분들 검은 양복 입고 도열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게 뭐, 부패가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예? 예? 아니, 여담으로 좀 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분이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 아난티에 이제 몇 분 계셔가지고 주주총회 할 때 이제 오면 부산에 있는 아난티로 오면 좋은 거 좀 해준다고 뭐 숙소로 주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와서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밥은 먹여주겠다 그렇게 초대를 그렇죠. 받았습니다만 멀어서 못 갔습니다. 그 쫄보여서, 쫄보여서. 아난티가, 솔직히 저도 면접 갔다 왔었어요, 예전에. 아난티도 면접을 처음 서울 사무소 계속 이렇게 노년 학동에 이제 개소할 때 그때 갔다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가 급등 뭐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냐고 했을 때,
아난티도 저기 현대야산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개경 쪽에 자산이 묶여서 망했거든. 망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주가가 움직였었거든. 여기 아난티하고는 조금 엮인 게 한 20년, 한 18년 전에 제 다른 조그만한 여의도 상장사, 비상장사에서 IPO 준비할 때도 그랬죠. 엮인 게 있습니다. 그, 그래서 여기 아난티는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뭐 몇몇 개 생각나는 것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신은 골프장, 골프장 건설 중앙 모시기 아버지가 이제 거의 사채업자의 골프장 그걸로 시작을 했고 골프장들 인수하고 호텔 인수하고 이제 그러면서 아들내미 큰 아들 작은 아들 두 분이 잘 하셨고 근데 작은 아들분이 조금 이제 큰 아들 원래 이제 다 회사는 다 큰 형님 건데 작은 아들분이 이제 부사장으로서 이제 총대를 좀 맸죠 이번 그 부식회계 할 때 총대를 한번 매시고 금감원에서 CFO 권고사직을 받고 자회사 대표로 잠깐 물러나십니다. 내부 사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있는 아난티, 아름다운 아난인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바로 잡아 드릴 거는 이제 개성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금강산 그 왔다 갔다 할 예, 때 그지. 그때 이제 금강산 쪽에 호텔이랑 골프장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강산. 다음은 현대해서. 이제 파라다이스인데요. 어? 파라다이스는 그 저쪽 코엑스 쪽에 카지노 있고 영종도에 카지노랑 리조트가 있는 그런 회사인데 매출액이 보시게 되면 작년에 6천억 정도 그리고 재작년에 6천억 정도 작년에 1조 정도 했고요. 영업이익도 100억 벌다가 1,500억 순이익이 850억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원래 파라다이스는 이 정도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원래도 워낙 이익률 좋고 많이 벌던 회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 특히 일본, 중국에서 사람들이 안 오고요. 그 두 번째는 리조트를 영종도에 만들었는데 딱 그게 코로나가 겹치는 바람에 회사 이제 망할 뻔했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그 덕에 이제 조금씩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난티도 이익이 많이 났고 파라다이스도 많이 난다라고 보면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했다라는 건 끝난 게 아닌가 싶고요. 다음 페이지 봐보시면 이제 파라다이스에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거기에 이제 모습인데 왼쪽에 있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문은 되게 으리으리하고 오른쪽에 있는 호박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이렇게 응. 잘 꾸며놓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음. 아, 근데 이 파라다이스가 그 경청조 파라다이스 맞죠? 응? 권청조가 사기칠 때 자기가 이제 카지노의 사생아다, 회장님의 사생아다라고 했던 게 그 카지노 그룹 회장이 요 파라다이스. 아, 처음 듣습니다. 어, 아니, 이게 유명한데, 그게.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파라다이스 회장이 전신 있거든요. 어, 예, 우리나라에서 카지노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강원랜드는 나라 거니까, 예, 나라 거고, 카지노 면허가 못 받습니다. 근데 요것만 사기업으로 요거하고 GTA라는 거 뭐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엄청 그래서 이제 사생하다. 파라다이스 도박 뭐 이런 게 여기 있는 좀 그런 그런 풍이라고 느껴져서 그런지 몰라도 요 파라다이스의 회장의 사생아라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전청조다. 지금 뉴스타에 보니까 말씀하신 게 맞나요? 파라다이스 그룹이 혼을 자라고 했다. 근데 아, 재밌는 그러니까, 거는 파라다이스가 되게 웃긴 게 파라다이스 회장님이 예.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름이 파라다이스는 이유도 아, 석영치게 천국 나오잖아 파라다이스. 그래서 파라다이스거든요. 근데 아, 도박장을 여십니다. 아이, 다, 천국인, 도박장이 천국이지. 도박장이 천국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근데, 여기 대표이사는 전 씨가 아닌데, 이거 아마, 여기 사주분은
그걸 텐데, 전실일 텐데. 예, 그렇게 회장님이나 나오네요. 뭐, 예, 파라다이스 그룹 회장 전 필립이라고. 아, 저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전실. 전실은 그래서 사기꾼 중에 전시들은 다 그 사생아야. 사생아라고 하고 다닌다고. 그 검색을 좀 해보니까 창업주는 이제 전 락원이라는 회장님이신데 아, 전낙원. 아, 맞아. 그래서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전낙원. 그러네요. 예. 네, 전낙원이라서 전 파라다이스입니다. 락원에서 이제 아, 파라다이스라고 네. 적었고 그리고 그분의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네요. 예. 아, 그러니까 이름을 그래서 낙원이라고 줬는구나. 그러네요. 아버님이 예. 목사님이라서 아들을 낙원이라 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근데 거 비슷한, 좀 그렇죠. 그랬더니 계보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파라다이스 한국어로 바꿔가지고 락원이라고 지었더니 그 양반이 같이 돈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 아, 그러니까 보통 자기 이름으로 하거나 JRP도 이제 본인 이름이니까 예. 제가 알기로 서희건설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서희건설도 음, 이게 둘째 딸인가 막 셋째 딸인가 막내 딸 이름이 서희. 그래서 서희건설. 자식 이름대로 계속 하루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파라다이스가 야 연무비익이 1,450 1,450억. 원래 저좀 났습니다. 제 기억에 원래 코로나 전에도 한 1,000억씩 음, 났었어요. 음, 역시 거울 보고 막고를 쳐도 돈이 빈다는 것처럼 하우스가 돈을 버네. 네. 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그렇군요. 보시면 이제 보로노이. 이게 정말 재밌는 공시인데요. 보로노이는 작년 2023년도 매출액이 0이었습니다. 보로노이에 대해 소개를 좀 해드리면 보로노이는 상장을 할 때도 특례 상장을 했고요. 바이오 회사로 특례 상장을 했는데 그때도 막 이야기 많았거든요. 상장 전에 프리 IPO 할 때 받았던 회사 가치가 1조 2천억쯤 됐는데 오, IPO 수요 예측을 하다 보니까 할 때 그때 나온 단가가 6천억, 7천억 나오니까 한번 상장을 철회를 했고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상장을 한 건데 하고 나서 이제 나온 게 매출액 0이 나온 거죠. 이게 회사가 매출액 0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거의 그래도 얘는 22년도에 상장을 했네요. 22년도. 뭐야? 그러면 상장한 온기가 23년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파도 같은 놈이네, 이거. 파도 같은 놈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매출액이 30억 미만이면 이제 관리 종목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기술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5년간 조금 더 들어가면은 처음 상장한 그 해 연도가 6개월 미만이면 6개월 미만이면 포함 6개월 넘어가면은 제외하고 5년간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그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술특례 상장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종목은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이럴 정도 경우인데 근데 자본 잠식이나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보시면 자본 잠식은 아직 뭐 자본 총계가 810억인데 자본금 80억인 거 보니까 물론 이게 거의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다 주발초일 것 같고 주발초가 엄청날 것 같고 근데 1년에 한 340, 360억씩 까먹으면은 2년만 더 되면 뭐 자본 잠식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내비두면 알아서 죽겠죠. 근데 요 직전 연도가 22년이라는 얘기인데 상장할 때 그럼 97억을 만들어서 상장을 했다는 얘기네요. 6월 달에 이제 한 60억 정도 하고 하반기에 한 30 매덕 하고 30 매덕도 안 되겠네. 이거 보니까 지금 뭐 영월 했다라는 거는 음, 하다못해 손품 매매 아니잖아. 아니면 뭐 상장할 때 들어온 돈으로 건물을 사서 임대업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일 텐데. 아, 이거, 요 사주분이 정말 자기는 이 본업에 충실하겠다라는 사람이라서 기타 매출이나 용역 매출, 뭐 부동산 매출 아무것도 안 한, 부동산이 없을 것 같아요. 없으니까 당연히 영원이겠지만 그런 마인드로 한 건지 아니면 뭐 우선 상장됐고 뭐 돈 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술 특례니까 우리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 기관들 다 엑시트 해줬으니까 자기가 약정했던 기관들 다 엑시트 했으니까 뭐 그냥 될 대로 돼야 하는 건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좀 근데 드무네요. 이런 경우는. 증감률 마이너스 100% 거의 이거는 네. 하여튼 존재감의 부각은 성공하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영원이었으면 분기 보고서들도 다 영원으로 찍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얘들. 좀 신기하네. 그러네. 분기에서도 다 영원으로 찍혔네요. 얘들. 그러네요. 분기 보고서도 다 영원으로 찍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다못해 계란이라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직원이 한 50명 되는 것 같은데 그 직원 50명이 1년 동안 영어 짓는 것도 힘들 거고요. 그 하나 재밌는 건 이제 최대 주주는 운용사 출신입니다. KB 하나 이베스트 자산운용팀장 출신이고 와,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운용사 출신 아저씨가 회사 만들고 같이 이제 연구개발하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아, 그 파이프라인 붙여가지고 그렇게 상장시킨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잠깐 보니까 운용사도 있었지만, 약사네요. 약학 전문이시네요, 원래. 설대. 약학 전문에서 기술이 있으셔가지고, 그걸 이제 운용사에서 이제 벤처캐피탈이나 심사역으로 잠깐 일하셨던 거고, 예. 심사역으로 일하셨다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약학 전문을 하다가, 이제 심사역으로 일해서 그 중에서 괜찮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셨겠죠. 창업을 하셔가지고, 그건 대표이사인데, 이 김패대 주주는 다른 사람이네. 이거 완전 운용인데, 이거. 말씀하신 게 맞네요. 이 대표이사가 그런 사람이고, 최대 주주는 전형적인 금융업이시네요. 친구, 친구인가? 친구네, 서울대. 이러면, 두 분 다 이건, 같은 76년생 서울대 경영학 아, 학사, 약학 학사 뭐 대충 알고 지내던 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로노에 약간 어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한 투에서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 작년에 이제 유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본인 주식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한 투에서 만기 연장을 안 해준 거고 돈을 갚아라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락업이 걸려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이게 락업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락업이 걸려 있으면 돈을 못 빌리거든요. 담보로 맡길 수가 없는데 그걸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한 투에서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통보해버리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원래대로 하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 그러니까 수가 없죠. 원래는 담보로 잡고 있으면 연장 불가하고 돈을 안 갚으면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건 락업이 그렇죠. 걸려서 못 파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보통 락업이 걸리면 자기 HTS에 봐도 보유 주식수는 있어도 거래 가능 수량은 0원으로 뜹니다. 영주로 떠요. 그러니까 보유 주식 10주, 거래 가능 주식 0주. 그래서 이게 뭔 뜻일까? 보통은 다 똑같거든요. 보유 주식하고 거래 가능 주식수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모두 다 HTS 보시면 자기 계좌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뭐 10주, 10주. 근데 락업이 걸리면 10주, 0주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투자증권에서 락업이 걸리는 걸 모르지 않았는 상태에서도 그걸로 대출을 해줬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근데 그거를 또 다시 갚아라라고 하면은 다 죽어라 이건가? 같이 다 죽자? 어, 제가 알기로는 이분, IPO도 주관사 한투, 유상 승자할 때도 음, 주관사 음, 한투였습니다. 아, 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거 좀 너무, 이거, 이거, 뭐 어떻게 갚아? 그럼 못 갚을 텐데, 어떻게 갚죠, 이거? 이 사람 돈 얼마나 빌린 이 85만 주 해가지고, 255?
250억을 빌린 거네요. 네? 250억을 빌렸는데, 입사했구나. 갚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거.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2022년도 3월 달에 진공 신고서를 냈다가 6월 달에 3월 달에 그래. 철회를 하고요. 그리고 2022년도 6월 달에 상장을 하고 2023년 8월 달에 증자를 합니다. 주주 배정으로요. 훌륭한 회사입니다. 아니, 이제 원래 바이오 회사들은 이제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뭐, 우주배정 유상증자를 자주 하는 게, 뭐, 그렇게 특이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IPO 했는데 또 이제 뭐 1년도 안 돼서 또 유증을 하냐, 뭐 하면 비판을 받고 뭐 난리 치는데, 지금 2상에서 3상 들어가기 위한 뭐 대규모 구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어시구나 하고 또 이제 막 돈을 쓸어 넣는데, 거기다 요즘 또 바이오 붐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와, 아름다운, 거기다 무상증자까지 계속 때려주네요. 이또 아름다운 건 다 하시네요. 아름다운 건 다 하시네요. 참. 근데 좀, 솔직히, 좀, 뭐, 매출액이 없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락업 걸린 거에 대출을 해줬다는, 그것도 지금, 조그만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 이제 뭐, 실적 올리려고 한번, 모험원 배팅 한번 걸어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투자증권이 그런 걸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게 더 신기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례적입니다. 앞 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앞 페이지 0. 저는 여기서 이제 회사에 정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과거의 음. 사례를 보게 되면 매출액이 상장 폐지 조건에 해당됐을 때 계란이라도 팔아가지고 매출액을 높이려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 노력조차 안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 근데 그때 그 회사들은 매출액을 올리려는 거는 매출액이 없으면은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보르노이는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기술 특례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기술 특례의 그 특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기술 특례 들어오는 회사들은 매출액을 5년 동안 안 보겠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매출액 신경 안 쓰죠. 근데 기본적인 뭐 이게 회사니까, 그래도 주식회사고 상장사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진짜 이거는 세금에서 발행 자체를 아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다못해 CFO나 이런 애들도 있고 회계팀장이 인원도 아까 전에 보면 뭐 이렇게 그 진짜 그 벤처 바이오처럼 작아가지고 뭐 이렇게 기술 개발에만 전사 인력이 쏟아 부어가지고 뭐 이렇게 전력 질주하고 있는 회사도 CFO나 임원들이 어디서 끌어와서 매출이라도 뭐라도 이제 상품 매출이라도 일으키는데, 여기는 인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임원들도 엄청 많고, 이거 뭐 직원들은 더 많겠지. 직원도 한 130명 가까이 되는 애들이 이렇다라는 거는, 음, 진정성이 있는 거죠. 진정성. 바이오에 대한 진정성. 바이오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데 상장할 때는 97억을 만들었다. 매출을. 그런 것도 진정성이죠. 어. 상장해서 주식 팔아먹으려고 하는 진정성. 그런 거라고 봅니다. 야, 참, 정성이 유튜브도 부족한 쉽지 않다. 거죠. 계란이라도 팔았어야지. 양심이 없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이건 좀, 그러니까 뭐라도 좀 그래도 영화는 좀, 이렇게, 자산도 1,000억이 넘는 회사가, 현금은 많이 안 돼. 현금은 아니래. 이게 다 단기금융 이거 보니까 300억, 600억. 그래도 현금이 한 330억에, 그, 3분기 말 기준으로 한 330억 정도에, 뭐, 공룡가치 측정자산이야, 뭐, 현금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해도, 현금이 330억.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들은 매출액에 따른 제재 조건을 받지 않는 걸 알고 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린 바이오에서 진정성 있는 것으로 간다. 아, 그러니까 건물이라도 사지 좀. 그 와중에 그러면
근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한 1년에 360억씩 태워 먹었다는 거는, 아니, 조만간 이제 슈엘로 나옵니다. 네, 슈엘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슈엘로 나올 것 같아요. 또, 사주분도 이쪽 바닥에 빠꼼이신 것 같고, 좀 큰 증권사 출신이신, 그 쉘로 나오면 내용을 들을 수 있겠죠. 이 서명도 보르노이,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우섬? 그좀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다음은 이제 레이라는 회사인데요. 레이라는 회사는 보시게 되면 매출은 늘었는데 실적이 줄었고, 이익이 줄었고요. 이익이 준 이유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 등등이 좀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적자하고 영업이익도 100억 정도 줄었다. 이게 나오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주가가 나오는데, 뭐, 대충 없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서 뭐 이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 작년, 작년 6월 달 정도가 이제 피크였고요. 다시 빠져서 현재는 시가총액 2,900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는 이제 치과에 가시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제 기억에 입속에 엑스레이 이다지 같은 걸 붙이고, 그러니까 손으로 잡고 있으면 엑스레이로 탁 찍고 그걸로 이제 현상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가서 장비 이상한 거에 그 얼굴을 올려놓고 양쪽 손 잡고 있으면 앞에 카메라 음, 같은 게 한 바퀴 삑 음, 돌면서 음, 찍더라고요. 그런 거 만드는 회사고요. 음, 이익 작년 대비해서 매출은 좀 늘었는데 이익이 100억 정도 줄었고 무형자산 감액하고 타세상품 평가 손실 발생하면서 손익이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었던 걸 계기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들 치과 가고 치료하고 하면서 좋아지는 걸로 봤었는데 이제는 정상화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치과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하나 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페이지 저희 주가가 나오는데 보시면 작년 6월 달 그때가 피크로 계속 좀 세게 빠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보통 레이라고 하면은 기아차 레이를 떠올리는데, 예. 그래도 매출액이 한 1450억, 그게 꽤 좀 되네요. 매출액이 1400에 영업이익이 60억. 아, 근데 생각외로 영업이익은 1450억인데, 60억이면, 원래 치과나 이런 의료기기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영업이익이 좀 낮은 건 아마 파생상품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보통이 한 직전 연도 한 1280억 정도에 160억, 그렇죠. 100억대, 200억대 나와야 이제 되는 건데, 요즘 어차피 이게 코로나 때는 이게 다 병원들은 좀 잘 됐지만 치과들은 좀 잘 안 되는 이런 거였는데,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났으니까, 예, 같이 가는 거죠. 감기처럼.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 예. 레이는 하여튼 기아차가 떠올랐던 건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회사는 이제 다음 회사는 쌍용 CNE인데요. 쌍용 CNE는 예전 쌍용 시멘트입니다. 이 회사가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이라고 해서 1분기에는 배당을 안 주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매 분기별로 분기 배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1분기에는 배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요. 이유가 공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정책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자,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 법인이 됐고요. 그 음, 이유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배당을 하겠다라고 기준일까지 설정을 했는데 배당을 안 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게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의 입장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음, 왜 문제가 되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쌍용 CNE의 최대 주주는 상호포드인데 이분들께서 공개 매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이고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20%를 다 사서 100% 완전 자회사로 만들겠다. 그리고 상장 폐지를 하겠다. 자진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가를 보시게 되면 매수 가격 7,000원하고 근 차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전에 이제 한 5,500원, 5,600원 하던 그런 주식을 7,000원에 산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산 주고 이거 다 팔면 얼만데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얼만데 이렇게 그런 가치주 측면에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한 분이 많고요. 그런 양반들이 5천 원 주고 사서 7천 원 팔았다. 어떻게 보면 50% 정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 자산을 다 팔게 되면 만 원, 2만 원 나오는데 그 가격엔 줄 수 음, 없다라고 하니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일부 주주가 이야기하는 뇌피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공개 매수가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니 저렇게 배당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주주들이 배당 바라보면서 버틸 수 없게끔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일부 주주의 주장이고요. 회사 측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참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개 매수를 하고 있더라도 약속하고 있던 그 배당을 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날짜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이거를 모르지 않으실 텐데, 그러니까 공개 매수든, 배당이든, 이게 다 2월, 뭐, 2월 5일, 7일, 막 이렇게 이제 공시를 계속 때린 거 보니까, 이사회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우선 공개 매수 신고서가 2월 5일 날 제일 먼저 나가고, 발명서도 5일 날 나가고, 현금 배당 결정이 그 다다음 날인 2월 7일. 어차피 다 이제 이사회를 하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갑자기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뭐 이렇게 일주일도 아닌 거죠. 이거 뭐 며칠 날 취소한 거야. 이거 2월 7일 날. 이거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뭔가 내부에서 뭐 얘기가 나온 거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 정도면은 우선 유가증권은 구성시 법인을 대도 뭐 거점 뭐 관리 종목 가려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가려면 1년에 30점이 돼야 돼요. 30점. 15점이 돼야 관리 종목이고 관리 종목 된 다음부터 또 15점 맞아야 되니까 벌점으로 상장 폐지 가기 쉽지 않고 뭐 과정 뭐 과태료 점당 400만 원이니까 800만 원이니까 800만 원일 텐데 그런 거를 걱정하는 건 아니고 뭐 밑에 뭐 10점 이상 돼야 이거 갖고 10점 먹을 일도 없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제 80, 100%는 뭐 어차피 이 사람들도 알 거잖아요. 95% 이상만 되면 이제 100%가 아니라 95% 이상만 되면 이제 상장 폐지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막 해본 거 아닌가. 아, 이런 거 풍기주 괜찮은 풍기주인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공개 매수 기간을 보시게 되면 2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고요. 분기 네. 배당의 기준일은 3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회사 아, 입장에서는 3월 6일까지 우리가 다 살 거기 때문에 3월 말 음, 주주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회사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3월 6일이 되면 우리가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기 배당은 필요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하러 저 취소 공시를 해? 반대로 이제 주주 내비두면 되지. 입장에서는 음, 주주들이 배당을 바라보고 기다릴 음, 수 없게끔 구조를 음, 만들었다라는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그럼 배당까지 포기해서 팔아야 되니까 그 공개 매수가액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네. 네. 그럼 만 원에 사줘야지.
네. 하여튼 쌍용 그룹도 와야 되면서 참 더블 드래곤 형님 요즘 이제 그 주총 시즌 결산 시즌 왔으니까 이제 뭐 죽고 사는 회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결산도 많이 왔. 말씀하신 대로 주총 시즌이 오다 보니까 주주 제한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에 대해서 시티 오브 런던 등 해외 그 자본 해외 운용사에서 배당을 더 많이 해라. 회사 쪽 배당하는 2,550원인데 주주들은 4,500원을 해라. 이렇게 주주 제한이 들어온 상태고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이제 주주 제한을 한 쪽에 아무래도 뉴스가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이잖아요. 배당을 더 많이 하라고 자극적이고 회사에 대해서는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음, 먹잇감이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뉴스를 보면 늑대에 둘러싸인 삼성물산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회사 입장을 좀 많이 들어주고 있고요. 삼성쯤 되니까 저렇게 회사의 입장을 대변한 저런 뉴스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삼성물산이 어, 배당을 적게 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허, 야. 제가 지금 방금 그 삼성물산의 참고서를 봤어요. 참고서류. 벌써 참고서류를 내시네요. 역시 이제 아름다운 삼성그룹이신데, 여기는 네 군데를 쓰시네. 참고서류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머로소달리 코리아. 아, 그렇죠. 여기는 뭐,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는 한국 곳이고, 한 군데는 정말 친한 사장님도 계시네요.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사장님도 계시네요. 아, 삼성 일도 하시는지는 몰랐네. 그 모로 소달리 같은 경우에는 호주 베이스의 그 의결권 자문 기관이고요. 음, 삼성증권, 아니 삼성전자 등등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삼성그룹의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해외, 좀 우리나라 큰 기업들 중에서 이제 해외 기관들한테, 물론 이제 얘네 IR 팀이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자문기관들을 통해서 받는 게 좀 괜찮다고 알고 있어서, 좀 큰 기업들은 모로소 달리를 많이 쓴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저는 써본 적이 없는데, 예, 많이 쓴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모로소 달리가 뭐 있는 거는 저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밑에 세 군데는 이제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이지만 네, 참고 서류. 그래서 보통 일명 참고 서류, 참고 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제 김학영 이분이야 뭐 요 세 군데 회사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든 뭐든 다 이제 그 소직 공고하면은 다 회사에다가 뭐 제안을 많이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깜짝 놀랐네요. 하여튼 삼성물산 정도도 이런 한국 국내 의결권 업체들을 쓸 정도면은 좀 짜증 났다라는 얘기로 느껴지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짜증 났다라는 걸로 느껴지고요. 뭐, 짜증 났다는 거 느껴지고 안 그러면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 이게 이렇게 좀 하는 게 배임 횡령이 떴었네요. 예, 배임 그 횡령이 떴었네요. 배임 횡령의 대상이 이재용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이게 아니에요. 요 아, 아니네? 대상자가. 예, 예. 아니, 재홍이 형은 이런 데 안 나오니, 어디 물산 정도 되는 이 발음이 여기에 떴었기 때문에, 이제 타깃이 될 가능성은 농후하긴 한데, 그래도, 음,
그거 그래도 과거에, 아니, 이거 재홍이 형 나올 때와 같이 엮인 거 아니에요, 이거? 20년도라서 배임행위 금액이 20년 9월 4일 공소제기라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때하고는 삼성물산의 돈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거는 업무상 배임 무죄를 받았다라는 1심을 업무상 배임 무죄를 받았다는 얘기는 첫 번째 배임은 이게 횡령하고 배임은 이제 간단하게 구분하면 횡령은 인마이 포켓, 배임은 남의 주머니가 된 것 같다, 된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업무상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 그래서 업무상 배임으로는 유죄받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업무상 배임으로는 유죄받는 게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판례가 업무상 배임으로 판결된 판례를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하죠. 드무니까. 드물기 때문에. 아,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심 무죄 판결 받은 거네요. 그러면 거의 뒤집을 결이 뭐 쉽지 않고, 어찌됐건 이런 걸 누군가 찌르고 이제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타깃이 딱 되죠. 타깃이 되니까 이제 돈도, 야, 만약에 회사 자체가 2,550원이 아니라 550원만 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은 아마 분명 그럼 2,500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얼마를 제시하든 그거보다 높은 금액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분명히 4,500원이라고 얘기했어도 얘는 그러면 한 6,000원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의결권 대리인사에 네 군데를 써버리죠. 특히 삼성이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삼성바이오닉스도 이렇게 변호사 쓸 때 그 김앤장 쓰세요, 태평양 쓰세요, 아니면은 대륙아주 쓰세요 물어보면 그냥 우린 빅4 다 씁니다. 한 군데 안 쓰고요, 그냥 네 군데 다 씁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애들 뭐 그러셨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짜증이 나시겠어요.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그 부분은 좀 부럽네요. 저희는 변호사 한번 쓰려 그러면 저희 회사 자문 변호사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의견 듣고 싶어도 되게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깔끔하게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건 부럽습니다. 삼성물산의 그 배임 횡령 관련해서는요. 잘 아시고 계시니까 조금만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뉴스 띄워가지고. 재밌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아, 뿅 관련된 내용이네요. 이렇게 보면은 요 베이징 1심부터 무죄 선고까지. 2015년이면 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뿅, 뭐 요거야 뭐 유명한 얘기니까. 뭐 이전에 가면은 뭐 당연히 이제 에버랜드 그 BW도 있고 막 그러겠죠. 하고 이제 거기서 통합 삼성물산 우리 기능이 뭐 T스포츠 금액이 커가지고 어찌됐건 음, 결국에는 뭐 이렇게 다 삼바 분식까지. 아까 처음에 말하는 네 4대 빅포 요겁니다. 요거. 삼바 분식회계. 니네 어디 쓰냐 물어봤을 때 우리 그냥 빅포 다 쓴다. 귀찮다.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했네요. 결국 우리 재웅이 역시 재웅이 형은 무죄를 받는다. 그리고 그러면 공시에는 이재용 씨 아무래도 비등기나 등기 또는 비등기의 임원이 아니라서 대상 여부가 아니라서 제외가 된 걸로 그렇게 보이네요. 하여튼 근데 요 외국인들은 이제 뭘 해도 이제 다 더 큰 금액을 달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이게 저 참고 서류 하나만으로도 벌써 어, 참고 서류 하나만으로도 벌써 느껴지네요.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들어서 재미있는 사례들 좀 가져와 봤고요. 주총 앞두고 주주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진 상패 관련된 이슈들 가져와 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